저희가 준비한 5위부터 만나볼까요? 회담 직전까지 37조 원 몰랐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였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윤 대통령이죠. 그런데 특히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의 뒷얘기가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에도 좀 많이 마신다. 투자 좀 하십시오. 앞으로 여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101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300억 불의 투자 유치, 48개의 MOU 등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 규모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오니까 대통령실을 좀 내부적으로 다시 점검해봐도 본인들이 생각해도 생각보다 투자 효과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의 한 라인 밑바닥에서는 꽤 여러 신뢰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7조에 가까운 잭팟도 터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크게 홍보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중에 이제 바로 300억 투자 약속,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게 여기서 갈 때만 해도 깜짝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한 1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얘기는 그 정도를 예상하고 갔는데 의외로 UAE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투자 약속을 한꺼번에 하니까 그게 이제 37조 원, 300억 달러니까 37조 원에 48개 MOU까지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상회담 성과도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바라크 원전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한국이 UAE에 투자하고 공사하고 한 데에서부터 저는 신뢰가 굉장히 쌓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를 단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로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중에 바로 핵심적인 게 저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방의 효과가 작지 않았다는 이제 내부의 평가가 있으니까 김지인 변호사 이게 근데 대통령실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투자 약속인데 아무리 뭐 300억 달러든 300조 달러든 400조 달러든 나중에 이게 휴지화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의 구조를 알고 그리고 뭐 만수르 부총리까지 뭔가 같이 동행해서 보장을 했다면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권력 구조상 이게 이제 중앙 집권화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권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보장을 했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또 이 무하마드 대통령이 이제 합의서에 도장도 찍었지만 예. 또 실권자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뭐 만수르 부총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보장을 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추후에 이 약속이 잘 지켜질 거라도 의미가 더 부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대통령의 친동생입니다. 이래서 외교부 장관인 이제 압둘라 알 라흐안이 이제 직접 맞아요. 이제 대통령을 또 영접을 나와서 이제 행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큰 게 중동에서는 이 행운이라는 얘기를 이제 흔하게 우리처럼 흔하게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떤 거의 최상의 극진한 예우를 나타내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 이런 레토릭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실권자들이 실제 한국과의 합의 이행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이 300억 달러 투자 약속도 충분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극진한 예우, 뭐 여러 정치적 수사 메시지, 실제로 경제 규모도 대략 37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도 분명히 고무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처음으로 가진 공식 일정은요. 양자 기술 과학자들과의 오찬이었습니다.
양자 기술이 가져올 어떤 그 미래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 거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그 포럼을 준비해 보라고 직접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나 투자 규모로 봤을 때 대략 그 두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한 5에서 10년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술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또 비관할 것은 아닌데요. 올해를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양자 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추리 가서는 다보스 순방 이후에는 또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심을 좀 표명했던 윤 대통령인데 사실 그 또 하나 알려진 뒷얘기가 윤 대통령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게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달라. 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여러 자문을 구하면서 이번 그 경제사절단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한 것 같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오늘 점심도 아마 과학자들하고 점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데 윤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참가를 했죠. 윤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가는 건데 또 글로벌 CEO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실천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다보스 포럼 가는데 어떤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냐고 많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기업인들과의 저런 자리를 해서 각종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의 글로벌 CEO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줬다고 그럽니다. 인사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본 CNN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 대통령 방문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뭐 현실에 옮기는 거. 그래서 오늘 아마 점심 때도 과학자들 만나서 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갔던 성과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실제 기업인들이 원하는 어떤 이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저게 바로 오늘 공개된 사진입니다. 양자기술 AI 과학자, 인공지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오늘 연휴 마지막 날 6박 8일간의 그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공식 일정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에요. 근데 최 교수님, 순방 이후니까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은 떨어졌거나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게 아무래도 분석하기로는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란 관련 발언을 꼽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방을 다녀오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투자 유치도 하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관련해서 이제 적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도 사실은 본인의 의지에 어찌 됐든 해석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안 된 부분. 그 나경원 지금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당무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문제를 지금 이렇게 키우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이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당의 문제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외교 순방이나 또 어디 가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정제된 발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론 본인이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공식적인 행사의 자리에서는 준비된 말 그리고 미리 준비돼서 작성된 어떤 원고 여기에 기반해서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하신 말씀이 또 그게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